감정 소모를 부르는 생각 습관 5가지. 당신의 하루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겪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온도 일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각 습관 중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5가지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감정이 외부의 사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거나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되새기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생각 습관은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습관들은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우리가 배워온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 끊임없는 비교.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켭니다. SNS를 열어봅니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행복한 연인과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당신은 그 게시물들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비교는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감정 소모 패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비교가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 그들이 선택해서 보여주는 순간들과 우리 내면의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완전함을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을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일상 전부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전체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가장 나쁜 순간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향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비교는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패턴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나, 한 달 전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당신은 분명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도 좋은 일이 생겼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여정은 오직 나만의 것이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 과거를 되짚는 반추. 밤이 깊어갑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는데 갑자기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그때 내가 보였던 모습.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하고 후회스러운 순간들.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잠은 멀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미 지나간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끊임없이 되짚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추는 원래 속아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 씹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분석하고 자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하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이죠. 문제는 반추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추는 배움이 아닙니다. 반추는 같은 장면을 끝없이 재생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반추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현재를 위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밤에 과거를 반추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의 생각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추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를 때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해보세요. 지금의 당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부드럽게 현재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에 끌려다니는 대신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과거를 마주하면
무의식적인 반추가 줄어듭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과거의 죄수가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현재의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려 하며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막으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도록 만드는 진화적 메커니즘입니다. 적절한 걱정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걱정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들, 혹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위해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소화 문제, 두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일으킵니다. 걱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미래의 걱정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걱정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놓아주세요. 그것은 당신의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도 견딜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미래의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뇌를 걱정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나는 이 순간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미래는 어차피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왔을 때 당신은 그 순간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네 번째 습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 당신은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칭찬합니다. 상사도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아직 부족해. 10가지를 잘해도 하나의 실수만 보입니다. 99개의 칭찬보다 하나의 비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특성처럼 보입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하지만 진정한 완벽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더 잘하고 싶다는 건강한 욕구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합니다. 내면에는 항상 가혹한 비평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보다 잘해. 너는 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해? 이런 자기 비판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를 수치심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완벽주의는 또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를 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완벽주의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완벽주의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워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면의 비판자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또 비판자가 말하고 있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소리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연민을 연습하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이 하는 말을 자신에게도 해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해. 이것으로 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야. 세 번째로 충분히 좋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점짜리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소모하는 에너지를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세요. 네 번째로 과정을 중시하세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배우고 성장한 것들에 주목하세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취약함을 용기로 여기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가치는 내 성취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 사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완벽함을 향한 끝없는 경주를 멈추고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을 벗어나고 그때마다 당신은 지치고 좌절합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안전은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사회 전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입니다. 하지만 통제욕이 강한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통제하려 애쓰고 통제할 수 없을 때마다 불안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은 바람의 길을 갑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가 당신의 제안에 반대합니다. 당신은 철저히 준비했고 당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료는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당신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을까? 당신은 상황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애쓰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당신이 정해둔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듣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은 가족조차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통제욕이 강할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제욕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겪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욕은 우연과 자연스러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 예상치 못했던 기회, 뜻밖의 선물들,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통제를 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들은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나요? 아마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 태도, 행동뿐입니다. 나머지는 놓아주세요. 두 번째로 수용을 연습하세요.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성과 친해지세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본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강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충분히의 개념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70%의 계획과 30%의 즉흥성.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자율성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여섯 번째로 과정을 즐기세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신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세요. 일곱 번째로 신뢰를 연습하세요.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아도 삶은 전반적으로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회로를 가더라도 그 길이 당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을 신뢰하세요.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흐름을 타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놓아줄 때 삶은 더 아름답게 펼쳐진다. 강물을 보세요. 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흐릅니다. 저항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통제를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삶은 당신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통제를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쥐려고 애쓰는 주먹을 펼치세요. 그때 비로소 삶이 당신의 손 안에 부드럽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엔딩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생각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과거를 되짚는 반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이 5가지는 우리의 감정을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패턴들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때로는 비교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완벽하려 애쓰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작동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메커니즘들이 과도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5가지 습관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어.
과거를 반추하고 있다면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세요. 과거는 끝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친구처럼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손을 펼치세요. 나는 흐름에 몸을 맡겨.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더 나은 내면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더 부드러워지기를, 당신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